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홍입니다. 오늘은 제1차 제17강 재보험사업 교재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 필수 시청, 그래서 1차 제16강 지난 강의 전반부에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짧은 시간 내에 2차를 반드시 시험에 응시를 하시고 합격 가능성 있게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약 10개월 정도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다. 그 중에서 꼭 나올 것,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 문제는 조금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합격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16강 전반부에서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필수 시청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1차도 중요합니다. 1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0강까지는 의무적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빠르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강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가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보강하는 걸로, 원예학은 진도가 나갈 수 있으면 20강 내에서 진도가 좀 나가고, 그 이유는 한 5월 중순쯤 돼야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달은 되게 바쁩니다. YWCA에서도 오프라인 강의, 그다음 학원 강의, 그 다음에 기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5월 중순에 이게 원예학, 재배학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볼 때 한 10개 강의를 해야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4월 말까지는 20강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304페이지. 현재 1차 교재는 완판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신청하시더라도 현재 인사하지 않습니다. 내년 2025년도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게 책은 구입할 수 없지만 내용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와 관련되죠.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 방법 중 적과 후, 이런 시기에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낙엽 피해, 그래서 낙엽률 조사를 한다. 낙엽률 조사를 왜 할까요? 과실이면 과실, 사과배, 단감, 떫은감, 감귤의 그 과실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낙엽률 조사하는 품목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과실이 자라기 위해서는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습니다.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과실을 먹여 살린단 말이죠. 근데 유독 이 이파리가 중요한 품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엽과비라고 합니다. 엽과비. 잎사귀와 과실의 비율이죠. 그래서 잎사귀가 10개고 과실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대 1이 되는 품목이 바로 단감과 떫은감입니다. 단감과 떫은감. 감 종류는 엽과비가 하나의 과실을 키우기 위해서 약 10개 정도, 그 이파리 하나가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감입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차 중에서 감입차가 영양분이 많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잎에 영양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는 과실 하나에 이파리가 약 100개 정도 돼요. 100대 1이니까 한두 개 떨어져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엽률 조사하는 품목은 단감과 떫은감이다. 떫은감, 단감이 바로 낙엽률 조사하는 품목이다. 2차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2차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에 제출해 간 내용인데, 이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보험사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진 등을 제출해서 재보험사
저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7일 이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일 이내. 보험금 줄 때도 10일 이내지만 우리 2차에서는 계약자한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그래서 7일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손해평가반 구성, 이건 필수로 나오죠. 손해평가 구성은 손해평가인 한 사람, 월동무 같은 조사를 할 때는 제가 손해평가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 한 사람과 우리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지역 손해평가인 보통 한 명에서 두 명이 보통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벼조사는 1인이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1인에서 5인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손해평가인만으로 5인을 구성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해서 1인에서 5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가 아니고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그 다음 재파종 그러면 파종이다 그러면 마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 가액을 결정할 때는 적가 후 착화수 조사를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뒤 제일 먼저 합니다. 적과전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적가 후에 착과수 조사, 개수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것이 적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보험가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해보험 사업자로 해서 검증조사, 그러니까 여기가 2,000군데를 했다 하면 일정 샘플링해서 검증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인 250, 100군데를 해라. 아니면 2%인 40군데를 하라 해서 검증조사를 해야 그 피해율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와 검증조사는 다르다. 검증은 샘플링 하는 거고 재조사는 그 계약자가 이 피해율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7일 이내에 사진증을 입증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 다시 조사해 달라 하는 것이 재조사. 이 부분이 거의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로 답 보겠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는 NH손보가 위탁할 때는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에서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해 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공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는 꼭 두세 문제가 나오죠. 농업시설물의 보험 가액 및 손익 산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액 및 손익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도 보면 협정 보험 가입 금액이다 해서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정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정해서 이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로 하자라고 협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308페이지는 이제 법령 중에서 재보험 사업,
재보험 기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보험이라고 하는 그는 재보험이다. 재보험이다. 또 영어로 하면 인슈런스라고 했습니다. 인슈런스. 다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1억 이렇게 가입했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이다. 일시에 사고 났을 때 최대 보상 한도가 5천억이라고 했을 때 부담스럽다 했을 때 다시 보험회사가 가입하는 걸 우리는 재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을 받아주고 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재보험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코리안 리라고 한국 재보험사가 있고 외국으로도 출제를 합니다. 예, 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객관식이니까 살펴보고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 농업재보험이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한국은행 기금 계정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의 재원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용도는 이런 거다. 그죠? 읽어보면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 부분은 크게 보는 것이 정부와 관련된 기금이구나 보면 문제를 몰라도 알아맞힐 수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요거 기금 출납 공무원의 업무 수행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기금의 회계 기간으로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 사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나만 구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을 보면 재보험 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죠.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으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모두 고른 것은 농업재보험법령상 재보험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예, 잘 읽어보시면 재보험약정의 변경, 해지 중요하죠. 재보험 책임 범위, 재보험 지급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 중요하죠. 예, 기억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감각을 많은 문제를 풀면서 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모든 고른 것은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횟수 및 자금 맞습니까?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횟수 농업재보험법상 농업재보험 기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죠. 재보험 가입자가 아니죠.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거죠. 재보험 사업자죠.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가 재원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가입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보험 가입자, 사업자 비슷한 용어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재보험 사업은 NH 손보고, 재보험 가입자는 우리다, 이거죠. 농지, 계약자. 그렇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재보험법상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기금에 관한 게 꼭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한 것도 알아놓자. 그래서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출납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 지출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입니다. 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기금 지출원 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이 아니에요. 재무관. 글자가 한자 틀리는 이런 부분들이 기금 지출관이 아니고 재무관이다. 이 부분들이 몇 자 때문에 재무관, 지출관 이런 부분 때문에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 문제에서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기금지출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원은 원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원은 원이다. 원은 원이다. 그래서 보시면 원은 원이다. 원은 원이다. 원은 원이다. 기금지출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은 벼슬 관자죠. 기금 출납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 지출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은 원의 직원이다. 이 부분만 딱 체킹을 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거죠. 농업재보험법령상 농업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림축산식품장관 누구와 협의하죠? 업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죠. 한국은행입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기금 계정이 나올 수 있는데 기금 계정이 나왔죠. 그래서 기금이다 하는 기금 계정. 왜? 문제 자체가 기금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기금이다. 이거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 가만히 보시면 대관이죠. 결산개요. 수입, 지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크게 너무 사소하게 나온 지문이 틀린 답이 많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나오는 것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 날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명확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2월 15일과 2월 말일.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날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가만히 보면 농업재보험법령상 농림축산부 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약정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그죠? 자, 재보험 수수료. 그죠?
뭔가 거래에 수수료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얼마까지 준다? 재보험사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는 이 부분은 다 약정을 해야 되겠죠. 농업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에 대해서는 아니다 해서 3번.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319페이지.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기금에 해당되는 것은 가입자가 아니죠. 이것을 3개. 재보험의 지급, 차입금, 필요한 기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아닙니다. 예, 요거는 딱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 문제. 농림축산식품 장관으로부터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재보험 사업이에요. 재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과 재보험 사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재보험 사업.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재보험 사업이냐, 재보험이냐. 그것만 보면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2번이 되겠죠. 농업정책금융원이다. 농금원이래요. 농금원이다. 우리의 업무방법서의 확정도 바로 농금원에서 하기 때문에 농금원이다.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농금원이다. 이렇게 바로 틀린 것보다는 맞는 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험사업의 관리. 보험사업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거는 설명할 것이 그닥 없다. 다만 이 부분 시범사업은 중요하다. 시범사업 및 제반 업무. 그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차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보험사는 신규 보험사업을 도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도 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으로 또 정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하고 난 뒤에 본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도 67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확진됐다. 2024년도. 이처럼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시범적으로 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해서도 시험이 잘 나오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을 촉진해서 농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수립을 해야 되고 보험가입 촉진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죠? 촉진 계획을 제출도 해야 되고,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31일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암기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곧 시험과 연관돼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청문이 있다 이거예요.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에 따른 것이 중요하죠. 그죠? 이 중요한 게 꼭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죠. 손해평가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거짓. 이 전부 다 부정한 짓이죠. 거짓, 부정, 거짓. 명의를 또 사용하게 한다. 다 부정이죠. 고의, 부정. 그래서 손해평가의 명의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못하게 되는데 하는 것. 아주 자격을 취소해야 될 사항이 분명하죠. 거짓하거나 부정한 짓, 또 빌려주거나 그다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되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를 못하게 되는데 또 하는 경우.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3년마다
이것이 체크해 주시고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벌칙 부분도 나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 요 구분이 암기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의 벌금, 양벌 규정.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과태료다. 그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암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게 좀 있죠.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썩 보시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 출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과태료도 이럴 때 얼마다 하는 것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20개 강의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